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연 9일째 쉬지 않고 상승 중입니다. S&P 500은 현재 2004년 11월 5일 이후 21년 만입니다. 가장 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23년 12월에 9일 연속 상승세와 맞먹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수가 9거래일 연속으로 함께 상승한 것은 1992년 1월 3일 이후 지금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목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 후 빅테크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한 데 이어서 또 금요일에는 노동부가 미국 경제가 4월에 17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늘렸다고 발표하면서 소규모 주식의 강력한 상승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4월 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 발표로 시장이 폭락한 이후에 주식은 놀라운 속도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복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관심을 표명을 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견고한 고용 지표가 지금 증시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5,686까지 올랐는데 5,700포인트 근처까지 이 상승한 것은 4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가 예상보다 좋았고 또 실업률이 4.2%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등의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의해서 더욱 강화됐습니다. 급여 증가의 월별 변동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024년 5월 이후 4%에서 4.2% 사이의 좁은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4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하게 나온 점은 증시에 한 번 더 탄력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시장 예상치 13만 명을 상회하는 17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이에요. 최근 여러 연방준비제도 정책 입안자들은 낮은 실업률이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전한 경제 상황과 경제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를 상회하는 한 연준의 관계자들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4월 8일 바닥이었습니다. 최저치 4,982에서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14% 이상 상승한 5686까지 기록했습니다. 4월 8일은 폭락의 완전히 마지막 바닥이었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는 4월 2일 기록을 했던 5,670을 넘어섰어요. 시장이 그 이후 손실을 모두 만회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관세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초기보다 훨씬 덜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수가 그 수준을 조금 더 상향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더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대형주들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시장은 매우 짧은 위기 수준의 이 변동성에서 지금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급등을 해서 금요일에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1등 기업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현재 3조 2,400억 달러, 애플은 3조 840억 달러, 지금 두 기업이 3조 달러를 넘었어요. 엔비디아만 3조 달러에서 지금 2조 달러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에 시가총액이 3,228억 달러 증가한 반면에 애플은 반대로 587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틀 동안에 꽤 많이 올랐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만에 10%나 상승을 했어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애플보다 세금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은 거의 30년 만에 지금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빅머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가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주식시장이 비관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최소 1997년 이후 지금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997년 이후 투자자들이 겪은 모든 위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씻을 수 없었던 IMF가 있었지만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 있었죠. 또 9.11 테러, 또 리먼 브러더스 파산 후에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있었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 2022년 약세장까지. 그런데도 거물급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경제, 그리고 국가의 그 어떤 고통스러운 시기보다 지금이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올해 봄 설문조사에서도 강세론자들의 순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26%만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강세론을 표명했어요. 이것은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심리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기업의 실적과 경제에 미칠 이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측면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관세 인상을 발표한 이후 입장을 완화하고 기존 동맹국들과 중국 모두와 협상할 의지를 보였지만 경영진들은 여전히 세계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자본가들의 20%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에 약 80%는 관세 관련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는 시장의 관세 관련 주가 폭락 이것을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액 자산가 응답자의 62%는 1년 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채권 수익률 하락은 주식 투자자에게는 호재입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동안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전체 시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마진이 훨씬 높고 현금 흐름도 훨씬 좋습니다. 이런 점만으로도 기술주들은 더 높은 주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올해는 트럼프의 관세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예상치 못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